이번 절에서는 다이렉트리 릴렉세이션 타임 콘스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절에 n 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을 때 이때 그 식을 유도할 수 있었던 큰 가정 중에 하나가 쿼지 뉴트럴리티 컨디션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 세미컨덕터 내의 익세스 일렉트론의 개수와 익세스 홀의 개수가 같다라는 그 어쌔션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suppose the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N타입 반도체를 그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x 이퀄 0이라는 위치에서 익세스 그 홀이 주입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모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x 이퀄 0이라는 위치에서 그 익세스 홀들이 주입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커지 뉴트럴리티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델타 N과 델타 P가 같았는데, X 이퀄 0에서 델타 P 추가의 익세스 홀들이 인젝션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인젝션이 되게 되면 그 커지 뉴트럴리티 조건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리스토링이 이제 원래의 상태로 리스토링 되려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 반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건데 이거를 이제 다이렉트 릴렉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부를 보시면 그 익세스 홀과 그러니까 포지티브 차지를 띤 익세스 홀의 농도가 그 익세스 일렉트론의 농도와 의 그 균형이 깨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 건가 이제 이런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다이렉트리 릴렉세이션 타임 콘스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세미컨덕터 내부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포화송 이퀘이션과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송 이퀘이션은 그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유전율 분의 로와 같다. 이게 이제 그 차지 덴서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식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컨덕티버티를 곱해주면 커런트 덴서티가 된다. 이제 이것도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에요. 이거는 뭐를 생략을 한 거냐면 그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머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J에다가 시그마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를 넣어주게 되면 그렇죠? 이게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었는데 J 대신에 그 시그마의 일렉트릭 필드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포화송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 입실론분의 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컨티뉴티 이퀘이션 아까 그 라운드 그 마이너스 그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로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예, 1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 더더구나 호모지니어스 하니까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죠. 이게 지수로 들어가는 이런 그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이 경계값을 알고 있으면 뭐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어떤 이 로라는 게 이제 포화송 이퀘이션에서 나왔었죠. 이 로라는 것은 그 차지 덴서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하는 그 차지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x 이퀄 0에서 주입해준 그 포지티브 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포지티브 이 차지를 시간 함수로 봤더니만 어떻더라? 시간이 0일 때는 이 값을 갖다가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그쵸? 뭐로 수렴하더라? 0으로 수렴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상태로 되돌아간다? 코지 뉴트럴리티 조건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한 시간에 갈 거냐? 보통 이제 어떤 그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 분의 t라고 했을 때 이 타워를 그 타임 콘스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거 회로 이론에서도 많이 해봤을 건데 RC 타임 콘스턴트. 그래서 보통은 이 시간이 그 타워의 한 3배 정도 지나가면 이거는 그 거의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그쵸? 시간이 원 타워일 때는 한 65%, 투 타워일 때는 86%, 쓰리 타워일 때는 98%, 97% 정도 디케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타워 D를 다일렉트릭 그 릴렉세이션 타임 콘스턴트라고 하고요. 결국 요 값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시그마 분의 유전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엑셀콜 0에서 익세스 홀들이 주입된다 하더라도 그 시그마 분의 입실론 요 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 주입된 양이 한 60% 이상이 사라지고 이거의 한 3배 정도가 되면 거의 다 사라지는, 그래서 원래의 뉴트럴한 상태로 그 릴렉세이션 한다라는 것을 이 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본 예제가 여러분 책에 그 6.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모지니어스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다이렉트 릴렉세이션 타임 콘스턴트를 계산해 보면 시그마 분의 어, 유전율이 되는 거니까 입실론이 되는 거니까 이 N타입 세마이컨덕터의 유전율은 2 곱하기 일렉트론의 모빌리티에다가 그 일렉트론의 그 콘센트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고 아이디어란 값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의 유전율 집어넣고 그래서 구했더니만 0.539, 야, 이거 굉장히 작죠. 피코세컨드가 나왔어요. 피코세컨드 마이너스 12승 5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x 이퀄 0에서 익세스 홀들이 주입된다 손 치더라도 대략 한 0.5 피크세크가 흐르면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한 1.5 피크세크가 흐르면 90% 이상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여기서 이제 그 3타워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4타워, 4타워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릴렉세이션 타임 콘스턴트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2 피코세컨드 정도 흐르고 나서는 더 넷 차지 덴서티는 거의 제로가 돼서 그 쿼지 뉴트럴리티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릴렉세이션 프로세스가 매우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죠. 매우 빨리 일어나고 보통은 그 실리콘 내에서 익세스 캐리어의 라이프타임, 이 익세스 캐리어는 제너레이션이나 뭐 리콤비네이션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는 캐리어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포톤에 의해서 제너레이션이 됐던, 서머에 의해서 제너레이션이 됐던, 임팩트 그 아이오니제이션에 의해서 제너레이션이 됐던 얘네들의 이제 라이프 타임이 보통 한 이제 0.1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거의 그 100만 분의 1 수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 다이렉트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 동안은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컨티뉴티 이케이션 그 식을 그 생각할 때 이거는 다 그냥 0으로 놓고 컨티뉴티 이케이션 바로 앞에서 유도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이렉트 릴렉세이션 타임 콘스턴트가 뭔지 그 배웠죠? 이게 뭐라고요? 쿼지 뉴트럴리티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그 과잉의 캐리어가 생겼을 때, 그쵸? 일회성 사건에 의해서 생겼을 때 그 얘네들이 다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이런 시간을 그 다이렉트 릴렉세이션 타임 콘스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렇죠? 예.
자, 다음은 하인스 쇼클리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클리 익스페리먼트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라이프 타임이라고 잘못 쓰여 있을 건데 이거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모빌리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실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랑 디퓨저버티랑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 그렇죠? 예, 요거를 알 수 있는 실험이 이제 하인스 쇼클리 익스페리먼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사용한 모델은 우리가 앞서서 엠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연습을 할 때 풀어봤던 네 번째 예가 됩니다.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거를 유도는 안 했지만 이 이퀘이션은 어떤 상황일 때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이었나요? 이게 어떤 세마이컨덕터가 있을 때 그렇죠? 세마이컨덕터가 있을 때 어떤 특정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x 이퀄 0, 요 위치에서 또 특정 시간 예를 들어서 t 이퀄 0, 이 시간에만 제너레이션이 혹은 인젝션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특정 캐리어들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델타 펑션처럼 존재하다가 이렇게 이제 끌려가 이게 특히 오릴 때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쵸? 분포가 바뀌는 이런 프로파일을 디스크립션하는 펑션이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어플라이 필드가 제로일 때 이거는 이제 어플라이 필드가 존재를 할 때 이런 모양을 갖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꾸미고 이 실험 측정 결과를 이 모델과 비교를 해서 이 파라미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모델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꾸미고 이 실험 장치에서 측정한 결과값을 이 모델과 비교를 해서 이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디퓨저버티 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존재를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실험 장치를 어떻게 꾸미면 될까요? 이게 아까 이런 사건을 모사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치를 꾸미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마이컨덕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특정 위치, 이 특정 위치 에서 뭐 자극을 이렇게 빛을 준다던가 열을 가한다던가 혹은 뭐 강한 전압을 인가해 준다던가 해가지고 여기서 캐리어를 형성을 하게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면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면 그럼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올 거니까 요 위치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홀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홀이 많이 발생을 하면 요 포화송 이퀘이션에 의해서 요 위치에서 볼티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의 볼티지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자, t 이꼴 0에서 이 사건을 딱 일으켰어요. 홀을 딱 주입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요 위치에서 한참 떨어진 데다가 팁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 여기서 전압을 읽는 거예요. 전압의 변화를 아시겠죠? 전압의 변화를 읽으면 물론 이제 가해준 전압 때문에 여기 뭐 콘스턴트 커런트가 흐르면은 이제 옵셋 볼티지가 여기 걸리긴 할 건데 그거는 콘스턴트 할 거니까 무시하고 그러니까 DC 성분은 무시하고 AC 성분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 이꼴 0에서는 이 x축을 t라고 하면 t가 0일 때는 아무것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0이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얘네 프로파일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처음에 도착한 게 한 5개쯤 될 거니까 전압이 이렇게 커졌다가 그 다음에 뭐 10개쯤 돼서 더 커지고 피크 값이 도착해서 가장 커졌다가 얘가 이렇게 쑥 지나가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전압이 여기 전압을 VO라고 한다면 Y축을 VO라고 하고 X축을 시간이라고 하면 이런 프로파일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피크까지 도달하는 요 시간으로부터 이 홀들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홀들이 이동할 때의 모빌리티라던가 디퓨저버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실제 어떻게 실험 장치를 꾸몄나를 이제 살펴보면, 그쵸? 이게 이제 N타입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렉트릭 필드 내부에 그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압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전압을 인가를 해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택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익세스 캐리어 펄스를 주입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요점에다가 이 뭐 전압을 인가를 할 수도 있고 포톤을 인가를 할 수도 있고 뭐 국부적으로 열을 가열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상상했던 거랑 동일하게 A 위치에서 이제 추가의 익세스 캐리어를 인젝션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D만큼 떨어진 거리 B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아웃풋 볼티지를 요거는 측정을 해내야 돼요. 요 아웃풋 볼티지를 측정을 하는 건데 요때 그 여기에 지금 그 N타입 세마이컨덕터인 건데 여기 이제 홀이 이렇게 생겨야지 변화가 관측이 되겠죠. 여기 주입한 게 일렉트론이면 변화 안 나타나죠. 로레벨 인젝션인 경우는 이 머저리티 캐리어 양에 비해서 미미할 거니까 변화는 안 나타날 거고, 홀인 경우에만 이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홀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나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서 이 중에 일부가 여기 도달한 것 중에 이제 일부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100개가 지나갈 때는 그 중에 뭐 1%가 간다면 여기 하나만 갈 거고 1000개가 지나가면은 1%가 간다라고 하면은 100개가 넘어갈 수 있겠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VO가 증가를 할 거니까 이 VO를 측정을 하면 요 위치 B라는 위치에 홀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도착을 했는지 임의 시간 t에서 얼마나 많이 도착을 했는지를 가시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컨택 B는 렉티파잉 컨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 하에 있는 렉티파잉 컨택을 만들어서 보통은 이 방향으로 이제 커런트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렉티파잉 컨택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퍼튜브드 일렉트릭 필드라고 했는데 이제 내부의 그 메인 캐리어 플로우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제 이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익세스 캐리어의 일부가 그 콘택 B를 통해서 콜렉션이 돼서 이것에 의해서 VO가 관측이 됐는데 우리는 이걸 관측을 하겠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관측자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뭘 관측하겠다? 시계를 갖고 VO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VO 값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측정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 A번에서의 그러니까 터미널 A T = 0에서 넣어준 캐리어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그림이 요 B점에서 이런 측정 장비를 한 다음에 VO를 측정을 하는 Y축 VO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도달한 익세 스케일러가 하나도 없으니까 VO가 0이었다가 점점 커졌다가 얘네들이 이제 쭉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렉트릭 필드가 그 E 제로 1일 때인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서 만들어준, 그러니까 요거는 V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V1을 10V를 인가했을 때 그 E1이라는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했다라고 하면 내가 V1을 예를 들어서 1V만 가해 볼까요? 그러면 내부의 인터널 필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피크 값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겠어요? 피크 값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0보다 훨씬 더 한참 있다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내부에 걸어진 일렉트릭 필드가 작을 때는 10원과 같은 프로파일로 T0보다 훨씬 이후에 그 T0 프라임에 이런 피크가 관측이 될 거다. 그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 VO를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T0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T0라는 거는 어디만큼을 여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A부터 B까지를 그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도에다가 이 홀의 이동 속도, 홀의 속도에다가 그 T0를 곱해주면 뭐가 나와야 돼요? D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그 홀의 이동 속도는 모빌리티에다가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0는 D가 되는 거니까 이 홀의 모빌리티는 내부에 걸려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T0분의 D. 그래서 이제 요 식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VO만 관측을 하고 그 VO의 피크가 언제 관측이 되는지 그 시간을 측정을 해내면 우리가 그 이로부터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모빌리티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디퓨저버티를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 모델이 성립하는 실험 장치를 꾸며놓고 그렇죠? 예, 이 실험 장치로부터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그 얻고 실험 결과를 이걸 얻고 그 다음에 요 실험 결과와 요 모델을 비교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가 지금 요 모델에서 이 디퓨저버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 모델은 사실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죠. 가우시안. 그래서 가우시안인데 피크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이제 평균 값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이제 분산 값이 표준 편차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라는 것 요것만 주의를 하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가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그 VO에 대한 분포 결국은 이 델타 P에 의해서 VO가 형성이 될 거니까 이 VO도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어, 그 논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값을 얻고 나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하게 되냐면 요 피크 값을 VO 피크라고 한다면 이 피크 값에서 2분의 1, 이 피크 값에다 2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작아지게 나올 텐데 이거를 만족하는 이 시간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하나를 T1이라고 하나를 T2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은 뭐를 쫓을 거다, 이 모델을 쫓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추출한 T1하고 T2를 갖고 이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뒷값을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T1하고 T2의 간격이 매우 작아서 이제 T1이라는 시간이 있은 다음에 그 T2라는 시간이 올 거니까 어떤 델타 T만큼의 시간 간격이 있겠죠.
이 시간이 매우 짧아서 이 피크 값은 그동안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그 시간 동안 콘스턴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이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T1의 그 T1에 이를 때 이때의 이 전체 요 익스포넨셜 요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될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식이 이제 그 의미입니다. t가 t1이거나 t가 t2일 때 이 익스포넨셜 요 안의 값이 1이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만족을 할 거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이거를 어느 위치에서 관측을 했죠? x 이퀄 어디에서 관측을 했어요? D에서 관측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D 마이너스 홀 모빌리티의 내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T1을 곱해준 것의 제곱이 4dp T1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D 마이너스 UP에 똑같이 D에서 지금 관측을 한 거니까 시간만 달리하고 그리고 또 4dp의 t2가 될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이면 요 식을 1과 2를 더하고요. 1과 2를 더하고 여기다 어떤 관계를 집어넣냐면 이제 여기 d도 나오고 t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d라는 거리는 어떻게 결정이 됐죠? 바로 앞에서 결정했죠. 그 속도에다가 속도 이 홀의 이동 속도에다가 시간인 건데 이 시간은 그 t0였었죠. 그쵸? 그러면 이 속도는 모빌리티에다가 홀의 모빌리티에다가 일렉트릭 필드가 t0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t0는 2분의 t1 플러스 t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는 그 t2 마이너스 t1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d 대신에 요 관계를 집어넣고 그다음 t1 더하기 t2를 2로 나눈 거는 t0랑 같다라고 놓으면 우리가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시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그 관계식을 유출해냈다. 이거 다 우리가 측정한 값이죠. t0 측정한 값이고, 그 다음에 델타 t도 우리가 그 실험 결과로부터 추출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맥시멈 값에서 2의 마이너스 1승배가 되는 그 시간을 T1, T2로 우리가 추출을 다 해놨잖아요. 실험 측정을 한 거로부터 그거 차이가 이제 델타 T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빌리티 앞에서 뽑아냈고 그 다음에 내부 인터널 필드는 우리가 그 인가해준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V1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는 값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피저버티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모빌리티 추출을 홀의 모빌리티 추출을 해냈고 홀의 디피저버티 추출을 해냈으니까 이제 홀의 라이프타임만 그 추출을 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홀의 라이프타임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 모델과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해서 추출해내는 거죠. 라이프타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파라미터를 추출을 할 수 있는 이제 실험 그 결과만 이제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자, 요거를 자, 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또 쓸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 그러니까 타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 부분을 이제 p 프라임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분의 t 이제 이렇게 그 그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 식에서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 요걸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델타 p는 p 프라임
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는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t를 t0로 이제 고정을 합시다. t를 t0로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t 꼴 0에서 XS 캐리어가 주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t0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의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분포를 이번에 이제 x라고 본다면 어떤 x라는 위치에 대해서 분포를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을 거죠. x축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를 다 적분을 한 것을 k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t 이퀄 0에서 여기에 이 뒤에 있는 그 피직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t 이퀄 0에서 캐리어들이 주입이 됐고, 그 다음에 t가 t0가 되는 동안 얘네들이 이동을 할 거고요. 이동을 할 거고, 이 t0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라이프 타임이 타워라고 한다면, 이 라이프 타임에 해당이 되는 그 빈도수를 갖고 리콤비네이션에 참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됐던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라이프 타임이 10초다. 라이프 타임이 10초인 거고 내가 t 1초일 때 측정을 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뭐 원래 10개였으면 9개가 그 관측이 되겠죠. 그렇죠? 예, 어떤 조건에서 관측을 하던 간에 그렇죠? 어떤 조건을 달리하던 간에 이게 라이프 타임이 예를 들어서 10초였다라고 하면은 1초 후에 관측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캐리어 수는 9개가 될 거란 말인 거죠. 그걸 이제 콘스탄트 K로 놓겠다, 이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 이제 많은 설명은 없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시간 t0 이후의 모든 위치에 대해서 그 적분한 양이 요 적분을 한 거거든요. 그 적분한 양을 이제 그 상수 K로 놓는다라는 거의 생각은 이 T0 동안 그 리콤비네이션 한 양은 어떤 조건에서도 같을 거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여기 콘스탄트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죠. 그 T0는 이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식이 유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S는 그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한 거냐면 T0에서 T 이퀄 T0에서 그 이 델타 P를 쭉 다 적분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걸 쭉 적분을 한 거예요. 그 적분을 뭐에 대해서 구해 보냐면 요 값을 바꿔가면서 이 모빌리티라던가 그러니까 모빌리티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그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V1이 1V일 때의 S값을 측정하고 2V일 때의 S값을 그 계산해내고 3V일 때의 S값을 쭉 계산을 해서 이 Y축을 S라고 하고 그러니까 X축을 일렉트릭 필드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요 관계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겠죠. K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 제로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제로분의 뭐 여기 상수 b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런 형태를 가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 모델식으로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고 x축 이게 좌우에다가 ln을 취해주면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요 형태만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2분의 2 형태로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요런 형태의 직선식. 그 다음에 이거의 기울기는 뭐에 비례하는 거죠? 모빌리티의 그 라이프 타임의 D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로부터 뭐를 구할 수 있겠다? 타워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S 값을
그 계산을 한 거를 쭉 추출한 거고요. 실험 조건을 바꾸면서. 그렇죠? 그래서 앞에 식을 이제 변형을 한 거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요 값을 바꾸면서 얘를 쭉 측정을 해내서 이 그 기울기를 구해 보면 이 기울기가 바로 그 타워분의 2이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프 타임을 그 측정을 그러니까 추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그 하인스 쇼클리 익스페리먼트의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사실은 좀 내용이 난해해서 우리 책에서도 어펜딕스로 분류를 해 놓은 건데요. 요거 그 우리 학생들 중에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추가로 그 수업 내용에 넣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